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에어컨 PCB, 네, 보통 이제 PCB 또는 메인보드, 네, 기판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메인보드냐, 인버터 보드냐, 또는 전원보드, SMPS냐 이렇게 구분을 짓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메인보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컴이 통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칭이 메인보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고장 증상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데요. 받아서 대본에 보면 여기 휴즈 나가 있습니다. 그 휴즈가 나가는 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유리관 휴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걸 사기 휴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는 세라믹 휴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가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좀 여기가 끊어진 중간에 끊어진 자리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요. 이거 안 끊어진 거를 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는 가운데 보시면 선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운데 끊어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좀 더 용량 큰 거, 근데 그런 걸 꽂아 가지고 하다 보면 전기가 밀려 들어가면서 또 다른 약한 부분, 안 끊어졌던 부분이 끊어지면서 더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휴즈가 끊어졌을 때는 여 휴즈보다도 용량이 조금 작은 거, 아마 기본이 뭐 여가는 3A, 3.15A, 3.15A 짜리인데요. 여기다 용량이 좀 작은 거, 예를 들어서 1A나 2A 뭐 이런 정도로 잠깐 한번 꽂아본다든가 할 때 이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만 톡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이 미치는 게 손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그래서 혹시 꽂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휴즈 용량 좀 낮춰서 1A 정도. 무브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무브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부하로 연결이 되면 용량 작은 거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톡 떨어지죠. 처음에 전기를 넣을 때 충격을 인해 가지고 돌입 전류 때문에 톡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휴즈가 끊어졌을 때 휴즈 끊어진 거 다른 부분이 어딘가 좀 합선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트랜스포머 특히 중간 부분 전후로 해서 이쪽 그런 부분들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 포함해 가지고 근데 거기서 전기가 소모를 태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합선돼 버렸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면서 끊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꼭 휴즈 나가시게 되면 주변에 해소하고 그리고 전기 넣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수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즈가 끊어지시게 되면 여기 휴즈를 좀 빼서요. 여기 안 끊어져 있는 휴즈를 약간 이거 이제 휴즈 홀더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 좀 오므려 놓고 네, 그리고 그냥 버려져 있으니까 좀 오므려 놓고 그리고 휴즈 아까 보여드렸던 세라믹 휴즈로 갈겠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휴즈가 끊어지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안에서 푹 끊어지는데 이거는 자칫 전류 세기에 따라서 유리가 깨지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금 예방 차원으로 여기 있는 사기 휴즈처럼 보이는 세라믹 휴즈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선 먼저 이러한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측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깝게 테스트기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 놓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거는 다이오드 모드에서 부저 소리, 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휴즈는 방금 넣었으니까 이와 같이 안 끊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이오드는 띠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빨간색을 그 반대편 이게 에노드라고 그러고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ASK로 알파벳 숫자 이런 식으로 ASK로 A가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에 이거는 합선된 거고 됐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지금 띡 소리는 하고 말 정도 이렇게 숫자는 대략 여기서 0.2에서 0.6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이게 다이오드가 용도가 다 다른 게 있거든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즉 빠르다 느리다는 거는 검문 속도가 있듯이 여기서 주파수를 걸러내는 게 굉장히 그 좀 속도가 빠른 거. 네, 그런 경우는 울트라 패스트 또는 패스트 리카바리 그런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또 쇼트키 이것도 주파수를 빠르게 걸러내는 거라서요. 근데 이제 또 일반 다이오드가 있죠. 일반 다이오드 그런 거 하고는 이런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0.2에서 0.6 정도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확한 경우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게 쇼트키 다이오드냐 또는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냐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냐 그런 경우를 구분해 보시면 노멀 다이오드일 때는 0.5 그 다음에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띠 둘러져 있는 쪽으로 숫자가 삐 소리 나게끔 그것만 아니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됐는데 소리 안 난다. 그건 끊어진 거죠. 자, 여기도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띠 둘러져 있으니까 여기서 A, K 실제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띠 둘러져 있는 자리가 플러스 여기가 그라운드인데 마이너스로 보통 표현하죠. 여기는 숫자가 0.2 나오죠. 그래서 서로가 이거 두 개가 틀리니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자체 가지고 있는 성능 쇼트키냐 또는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숫자가 다른 거니까 그거는 품번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대략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면 0.2에서 0.6 사이 나오면 정상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일부에서는 이제 성능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7805 레구레 다이시입니다. 7805 레구레 다이시 여기도 가운데가 그라운드로 보통 돼 있으니까 가운데 찍고 뭐 띡스틸이라는 정도 0.5 정도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0.5 전으로 해서 또는 이게 저기 전압 레벨에 따라서 약간 좀 세게 그 저항치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쇼트값 나오냐 아니면 됐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나 그때는 끊어진 거고 쇼트값 나오는 거는 붙은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휴즈에서 쭉 타고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까지 왔습니다. 이게 여기 꽂는 곳은 NL 표시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NL 여기네요. NL 여기서 이쪽서부터 표시되어 있네요. 보통 혼동되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NL이니까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놓으시면 이쪽 칸, 4칸 중에서 이쪽 칸. 그럼 저 두 칸은 뭐냐면 통신선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뒤집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 체크하려고 그러는데 브릿지 다이오드 이거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살짝 봐보시면 한쪽이 꺾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반뜨던데 기역자로 한쪽만 살짝 여기가 이제 보통 플러스입니다. 방향은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여기가 애노드, 캐소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K 알파벳에서 알파벳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A에서 쭉 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그렇게 뒤집어 놓고 보시면 여기가 A죠. 적어 놓어 볼까요? 여기가 A 여기는 K 하나 둘 셋 넷 개니까 실제적으로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기호로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A에서 K로는 단위 알파벳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이 좀 높죠. 여기서 빨간색이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이오드 4개인데 이게 이제 코팅되어 있으니까 꽉 눌러야지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띡 소리 나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반응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저기는 끊어지는 저기 고장 증상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그저 꽉 눌려야지 그렇게 굉장히 요즘 이게 코팅되어 있어서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5 정도 나갔죠. 여기 다이오드는 고장나게 되면 삐 하고 이렇게 합선되는 상태로 고장납니다. 붙어 있는 상태로 끊어지게 돼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 늘어난다든가 그러는데 얘는 오므라든다,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찍어 보시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가는 자리거든요. 테스트기 핀을 뾰족한 걸로 하게 되면 좋은데 꽉 밀다 보니까 핀이 휘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건설 장비 쪽에는 코팅들이 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냉방용품 같은 경우는 코팅이 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띡소리라고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띡소리라고 말고, 그럴 때는 이거 다이오드는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부품이 합선됐느냐 아니면 끊어졌느냐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거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띡, 이거 지금 현재 좀 더 깎아내고, 나중에 이제 여기 부식 방지, 절연 방지 그런 차원으로 코팅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잘 깎아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봅니다.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띡 0.5, 여기도 띡하면 0.5, 여기서 하게 되면은 0.5, 여기서 하게 되면 0.5, 0.5 이렇게만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다이오드 방향이,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쪽 방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또 검정색 공통으로 되고 쭉쭉 이렇게 하면 붙었는지 또는 끊어졌는지,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브릿지 다이오드는 점검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 아까 보통은 이제 왼쪽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글자가,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 나왔고 휴즈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합선되거나 끊어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이제 나머지 여기 트랜스포머 주변에 해당되어 있는 부품 소자들, 트랜스포머가 안에 들어있는 에나멜 동성이라서 코일인데, 코일이 합선돼서 끊어졌거나, 아니면 코일은 저항치가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내부에서 자장이 형성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했을 때는 야가 합선된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값을 우리가 보통 콘덴서 같은 경우는 헨리, 콘덴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항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부르냐면, 저항 같은 경우는 옴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옴. 몇 옴이냐, 몇 킬로 옴이냐, 그렇게 되듯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측정했던 다이오드는 몇냐, 보통 다이오드 모드에서 했을 때 0.5,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봐보시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이오드 찍어보시면, 여기 찍었을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찍으면 0.306, 맨 오른쪽 끝에 V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보통 다이오드 그림에다 맞춰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볼트로 표현합니다. 전압이 나오는 건 아닌데 다만 전압 강화, 전이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네, 그런 단위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3, 그 다음에 문제 볼트 끝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코일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는 내부에 자장이 형성되는 거, 자석이 자력의 힘, 그거를 헨리라고 부릅니다. 헨리. 그래서 헨리의 용량에 따라서 마이크로 헨리 또는 미리 헨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값이 헨리값, 마이크로 헨리든 어떤 그 단위가 나오지 않는 인덕터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저항체가 없을 때는 합선된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가 합선된 거는 당연히 휴지가 끊어진 원인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핀 많은 거, 이 IC에서 스위칭 소자, 스위칭 말 그대로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하면서 직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장이 형성되면서 2차 측의 건선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야가 이제 이쪽 IC인데 IC가 끊어지는, 내부에서 합선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뚜껑이 날아갔다, 폭발했다, 깨졌다, 탔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어쨌든 가도 반도체니까 고장날 수 있으니까 IC가 고장났든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 휴지가 나가게 되면, 네, 주변에 몇 가지 그 관련되어 있는 소자들, 그 라인에 해당되어 있는 그 범주에 속한 부품들은 좀 지금처럼 몇 가지 검색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기를 꽂는 게 정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이상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건 이제 2개 점검을 하고 휴지를 꽂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이제 부품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전기를 넣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테스트기 하나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스코프도 같이 챙겨 놨습니다. 네, 전기를 꽂게 되면 잠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했을 때 이제 합선된 자리는 없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꽂습니다.
뭐 제품군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지금 잠깐 귀에 살짝스러운 띡 소리 나고 그런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왜냐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네, 그런 개념. 멜로디 소리가 이제 어떤 제품, 어떤 모델들은 이렇게 띠로롱 소리 난다든가 그러긴 하는데요. 마이컴에서 프로그램 어떻게 동작을 되느냐에 따라서 별로 표시가 없거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숫자에 세그멘트라 그래가지고 88이라든지 또는 05라든지 07 뭐 이런 거 글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저 마이컴에서 해주는 역할인데요. 네, 그런 게 없을 때 지금 현재는 점검하는 과정이 뭐냐면 전압에 전기를 220 넣어가지고 여기서 쭉 가서 직류를 바꿔가지고 직류에서 여기를 찍어 보시면 여기가 300V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꺾어져 있는 자리죠. 여기가 꺾어져 있는 자리가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트랜스포머 거쳐서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는 저압, 네, 그러니까 15V, 12V, 5V 이런 식으로 전압을 가지치기여서 잘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쪽에 있는 최종적으로 전압이 나와야지 여기 상, 중, 하에 있는 모터 돌아가는 전압도 나올 것이고요. 전압이 공급돼야지 마이컴도 운영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릴레이도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꽂았을 때 이제 이쪽에 디스플레이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거기 전원 공급이 돼야지 되니까요. 네, 그러면 방금 찍어봤듯이 여기는 300V 정도 찍히는데, 자, 이와같이 300V 정도, 여기는 289V, 290V 현재 측정되고 있습니다. 뻥방지 저기 전극담화 통해서 전류 감소가 있어서 좀 차이 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는 네, 220 곱하기 1.4x 하니까 여기 찍게 되면 보통 한 310V 정도 찍힌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전압 찍히니까 2차단에 전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보다도 파형을 관측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파형을 여기를 찍었을 때에, 잠깐만요, 이거는 1x 10x 렌즈는 1kg 되어져 있고, 감색 기능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거를 위로 해서 1x를 10x로, 네, 10x로 바꿔놓고 이렇게 살짝 조심해서 찍게 되면 네, 저렇게 일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켓이라는 주파수가 오토를 눌리면, 그리고 타임베이스 살짝 눌러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일하는 모양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파형이 나오면 2차단에서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1차단에서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상중하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중하 모터 3개 이게 들어갈 때 BLDC 모터인데, 여기서는 모터를 찍어 보시면 여기가 300V, 아까 289V 정도 찍혔죠. 290V 저 전압이 여기 똑같이 걸립니다. 저 전압이. 네, 그리고 칸 떼어서 여기가 그라운드, 그 옆에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게 되겠네요. 보면 어떻게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1번 핀 생각하시면 고전압 찍히는 자리가 기준점이다 생각했을 때에 그 건너뛰어서 끝에서 세 번째 여기가 15V입니다. 15V 찍어 보겠습니다. 살짝 합선되지 않도록 이렇게, 네, 15V, 이게 스태핑 모터 구동 전압에 해당되는 전압이 전류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끝에 세 번째, 이게 1차단이에요. 300V 똑같은 자리 첫 번째 라인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그라운드, 여기는 두 칸 건너뛰는 건 똑같죠. 여기 빈자리니까. 어쨌든 끝에서 세 번째 이런 자리를 찍어 보시면 네, 이렇게 15V가 측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300V 나오고, 여기도 300V 나오고, 그리고 기본 대기 전압까지는 여기가 15V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컴에서 그쪽에 이제 동작 시킬 때, 우리 리모컨 뚜렁 누르게 되면 이제 팍 스타트 할 때, 그때에 여기에 있는 5V라든지 또는 시그널 펄스가 나와서 인앱을 시키면서 모터가 그때부터 속도 관련돼 가지고 돌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류에 해당되어 있는 네, 전기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에 300V 같은 전압이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V 이렇게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1차단 건너뛰어서 트랜스포머 상대
거가 2차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차단은 그라운드가 다르죠. 1차단과 2차단 그라운드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접지봉을 이렇게 빼서 1차단 그라운드에서 여기 그라운드에 찍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라운드 2차단 그라운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2차단 그라운드를 찍고 2차단 전압을 측정해 보시면 여기 15V 다이오드 건너편 여기를 여기서 찍어 봤을 때에 다이오드 건너편 살짝 찍어 보시면 여기가 12V. 네, 안정되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흔들림 없이. 네, 저런 전압이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네, 15V. 네, 15V는 아마 7805니까 3번 핀 여기가 5V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겠네요. 자, 조심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1번 여기가 15번 똑같이 15V 10 들어가면 여기가 7805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1번 핀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자체는 아마 이게 78215니까 여기는 해당되어 있는 그라운드가 이쪽에 1차단 그러니까 여기 그 상중하 해당되는 여기 같이 건너편에 있지만 78 여가 바닥에 보면 7815로 써 있습니다. 7815 15V 라인인데 야 15V 라인이 만들어 내려 그러면 입력 측에서 뭐 18V나 또는 20V 뭐 그런 정도 24V 그런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전압이 안 들어간다는 게는 현재 1차단과 2차단 그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지를 바꿔 가지고 측정을 해 봅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1차단 접지죠. 이렇게 접지를 1차단에다 물려놓고 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찍게 되면 1번 핀이죠. 여기가 1번 핀이 20V 측정되고요. 맨 오른쪽 끝에가 7815니까 15V 나와줘야 돼요. 이런데 이제 여기 300V 찍히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그래서 여기 합선되지 않도록 네, 조심해서 이쪽만 찍어 보겠습니다. 네, 15V 찍히죠. 네, 15V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V가 여기 끝에 세 번째 핀. 이렇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여기 있는 접지가, 있지 않습니까? 1차단 접지하고 2차단 접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단 접지로 이렇게 물려놓고 측정을 하면 여긴 당연히 안 나오죠.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아까 12V 측정이 됐었나요? 네, 12V 측정되고, 그리고 여기는 7805니까 여기 잠깐 제껴놓고 맨 오른쪽 끝에 거 찍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가면 5V가 되겠네요. 이런 자리가 이렇게 5V 측정되죠. 이렇게 그러면 1번 핀 여기가 1번 핀 입력인데 1번 핀은 잘 안 들어가겠네. 여기 1번 핀이 12V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여기가 5V. 야, 레굴에다 통해서 5V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트랜스포머 거쳐서 여기 다이오드 캐스오다 찍어보면 12V. 네, 12V로 왼쪽에 측정해 보시면 왼쪽에 네, 12V 받아서 3번 핀 이 가운데는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맨 끝에가 5V입니다. 이 5V가 이런 마이컴 IC 동작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V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릴레이, 이런 릴레이를 구동하는 거고요. 이게.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컴이라는데, 마이컴은 스코프 가지고 측정을 해야죠. 왜냐면 이게 발진 쪽에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설정을 맞춰야죠. 그렇게 하고 가운데가 여기도 이제 10X에서 1X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그라운드예요. 이거도. 그리고 하나는 입력이고 하나는 출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찍어 보도록 하면 측정을 해 보면 전압만 올라가죠. 그래서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펄스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자, 다시 움직여 봅니다. 렌즈를 5mV로 바꿔놓고, 저게 이제 안 나온다고 할 때는 마이크는 일할까, 마이크는 고장났을까, 뭐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다시 레벨 메타를
500mV를 맞춰놓고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할 때 전압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전압은 올라갑니다. 근데 주파수가 이제 안 나온다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거 네줄레타라고 하는데 네줄레타가 밟지는 않았든지 거기 연결되어 있는 옆핀 쭉 보이시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그 펄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컴이 불량이거나, 마이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컴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네줄레이터 여가 불량이거나.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펄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전기까지는 일단 살려졌어요. 전기까지는 살아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저걸 살려야죠. 저걸 못 살리게 되면 이 기판 자체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컴 자체는 새 칩을 갖다가 새로운 IC를 갖다 넣어도 다른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에 펌웨어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계속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새 것을 갖다 껴도 공 IC니까 안에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프로그램, 명령어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보통 펌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펌웨어가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기까지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더 이상은 수리 진척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가지고, 근데 스코프가 꼭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는 입력핀, 여기 살펴보시면 입력핀 전압은 나오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압이? 예. 그리고 출력핀. 둘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입력이든 출력이든 어쨌든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력핀은 나와야 되는데, 출력핀이 이게 펄스, 주파수 막 나오는 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펄스는 여기서 2차단은 또 2차단 여기를 찍어 보시면 이런 펄스가 쭉 나옵니다. 아까 1차단.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다시 조정을 해 볼게요. 오토 눌러서. 이 그림 아까 보셨죠? 여기서 찍었을 때 그거 보지 않습니까? IC.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똑같은 파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긴, 비슷한 거든 간에 하여튼 막 움직이는 게, 네, 그런 게 보통 사인파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파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점검할 것은 마이컴 갈기 힘들으니까 여기에 있는 네줄레이터, 네, 다른 데서 같은 경우는 보통 수정 진동 발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네줄레이터 이야기입니다. 이 재질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부르는 건데, 우리가 세라믹 또는 뭐 마일러 그렇게 부르듯이 재질에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하나는 입력이 하나는 출력인데, 그 출력핀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장 쉽게 진척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네줄레이터 3핀짜리, 저거는 바꿔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꿨는데도 똑같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번에는 마이컴 불량으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휴지가 떨어질 때 이제 전기 들어가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BLDC 모터 전압, 대기 전압, 스탠바이 전압 300V하고 15V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린 내용하고, 마이컴에 대해서 어떻게 발진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는 이제 또 이쪽에 마이컴 발진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하자면, 네, 휴지가 떨어질 때는 휴지 혹시 꽂고 싶다 할 때는 낮은 용량을 한번 꽂아볼 수 있긴 있는데요. 웬만하면 어딘가 불량난 자리가 있을 것이니까 그거를 해소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전기를 넣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 이런 기판 같은 경우는 모터 돌아가는 거에 BLDC인데, BLD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핀이 보통 뭐 LG나 삼성이나 핀 약간 차이는데, 국제 규격이라서 그거는 이제 핀 위치, 배열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기본 기술적인 개념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300V 들어가야 되고, 네, 15V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네이블 시켜져 있는 펄스 들어가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가 1차단 전압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 공급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7815라는 네고렛 IC가 전원 공급을 15V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너서 12V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7815, 여기는 7805. 여기서 이 12V가 들어가서 5V가 출력돼가지고, 이런 5V를 가지고 이런데 IC라든가 밑에 또 기판 있죠. 네, 그런데 밑에 또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원 공급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기에 있는
마이컴 그런 경우는 이제 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판단 이상 유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할 게 더 있죠. 통신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회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릴레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 쭉 따라가면서 릴레이 점검하는 거, 이상 유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게까지 점검을 하면 이 보드 기판상에서는 일단 크게 전체적으로 윤곽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장난 제품 보내실 때는 안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송장에 갈아서 안 보이거나 또는 별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번호하고 고장 내용 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다시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길적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